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동찬 소장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뭘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아유 좀 잘못 나왔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보름달. 알았어요. 예. 예. 유튜브로 머니볼님이 두 분 모두 추석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예. 보름달 같은 통키 소년 오셨네요. 안녕. 예? 다리 두 개나 떴어 스튜디오에. 아, 네, 그러네요. 네. 자,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휩쓸었죠. 그래서 예. 오늘은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치인 한 명에게 상을 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괜찮죠 오늘? 주제? 최고인데 오늘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첫 번째 뭐죠? 네, 패당망신 대 특검 수용입니다. 네. 자, 여야가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았습니다.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패당 망신입니다. 수석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이 실종된 국정 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습니다. 여당은 연휴에도 당권 다툼에 매몰돼 집권당으로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민생경제 대책에 진심이 있다면 22대 민생법안 협조하기 바랍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이 선거부정 비용, 그러니까 대선 선거부정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패당망신이라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패가 망신을 좀 패러디해가지고 패당망신이다. 그렇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면서 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고요. 아울러 내일 이 대통령 의혹과 관련돼서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배 수장, 오늘 경찰이 네. 말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혐의를 또 하나 이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성남 FC 보안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는데 그 내용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2015에서 17년까지 성남시장에 재직할 당시에 성남 FC 구단주를 맡으면서 성남 시내 대기업 등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를 이 사건의 공동 정범으로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은 당사자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성남 FC 등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정상 기자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요. 네, 아까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한 민주당 대선 후보 진영에서도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라는 이 노골적인 표현까지 했었고 그게 논란의 시작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걸 탄압이라고 하면 당시의 경쟁 후보에게 항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서요. 역대 최악의 겹겹 방탄 뒤에 숨은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기만하지 말고 법과 국민 앞에 서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검경 수사에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주 초강력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격상 다분히 정치 보복적 성격이다. 당대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연이은 기소를 통해서 민주당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엿보이는 것이 정치 보복이다. 또 시점상으로도 이 협치가 중요한 시기다. 민생을 논해야 될 시기에 수사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사법 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국정 협력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고물가에 고환율에 지금 민생이 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갑갑해요. 좀 정책적인 대결 이런 걸 좀 국회에서 좀 펼쳐주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자, 정상 기자, 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뭐 일단 법안은 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이 법사위 통과를 위한 사전 압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특검법이 본회의에만 상정되면은 뭐 민주당이 통과를 시킬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제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 힘들다 이런 잠깐만요. 관측이 네네. 이 법안 발의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법사위 얘기도 하는데 이 절차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절차를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뭐 보통 이제 법안이 발의되면 그 절차는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먼저 다루게 됩니다.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사위에서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다음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체계 작고 심사를 거치게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사위의 지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김도우 위원. 네, 이 법사위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제를 결정하는 권한이 이 위원장에게 상당 부분 할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법사위 문턱을 좀 넘기가 힘들 것이다. 좀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특검법을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민주당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을 벌써 거론하는 것은 좀 이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설사 국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국회로 다시 반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또 이제 이게 예. 무력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특검법이 거의 국정농단 때의 특검이 구성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게 실제 이제 수용이 돼서 특검법이 적용이 되는 것도 또 중요하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여론전을 펼쳐 나가는 네. 성격도 있다고 봐야 그래서 되겠죠. 뭐 진상 규명단을 발족시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진상규명단 바로 내일입니다. 이 예. 진상규명단의 성격이 뭐냐면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는 것인데요. 원내대책에 의해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하루속히 수용해야 된다. 민주당은 내일입니다.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된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 그러니까 당의 모든 전력을 이 특검 진상규명단 출범에 모으겠다. 말 그대로 사법 대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특검법에 비판적인 시선에 이제 반박을 하던데요. 이 목소리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MBC 여론조사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절대 다수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머슴은 해야 됩니다. 합격력 부풀리기 같으면 본인도 대선 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내든. 그러면 대통령이 내 아내일지라도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왜 말을 못합니까? 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을 두고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사회자가 이제 정청래 의원에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 국회의원들은 머슴인데 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머슴은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네.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법사위 재적 의원 18명 중에서 5분의 3, 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10명입니다. 근데 이 한 명이 또 누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냐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지금 특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난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촉구하는 그런 의견을 정청래 의원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 특검이 앞으로 시행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경로, 그러니까 법안이 발의되면 뭐 상임위에서 뭐 법사위로 그리고 본회의로 넘어가는 이 경로로는 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특히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격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패스트트랙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패스트트랙도 뭐 쉽지가 않고 또 패스트트랙에 설령 태운다고 한들 이 절차도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먼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한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행정부의 거부권을 뚫으려면 이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필요한데 이 민주당이 3분의 2까지는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그렇죠. 사실상 이제 법안이 특검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론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청래 의원도 예를 든 이 여론조사가 7일, 8일 실시된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를 했던 조사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특별법 필요하냐 물어봤을 때 응답자의 62.7%가 필요하다는 응답인데 네. 다른 질문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걸 표적 수사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서 표적 수사로 보지 않는다는 응답. 그러니까 수사는 해야 된다는 응답이 약 한 5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안이 성격은 다르겠지만 김건희 특별법이 오히려 여론이 더 높아요. 네.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이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한 또 국민의힘도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잘 들었어요. 네. 자, 오늘 청취자분들께 오늘 오전에 LA에서 날아온 희소식 있었죠. 오징어 게임이 이제 에미상을 휩쓸었는데 청취자 여러분이 정치인 한 명한테 상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정치인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갖고요. 정치인 이름은 청취자들께서 직접 써주셨습니다만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이니셜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또 이 이니셜로 말씀드리면 상상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먼저 정치인이 아니고 이제 뚱코벨한테 상을 주겠다고 네. 뚱코벨에게 성대모사상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상을 받으면 제가 뭐 바쁘다 보니 오징어 게임은 못 봤는데 오징어 튀김은 좋아를 해요. 누구 성대모사하시는 거예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야, 순발력 정말 네. 괜찮아요. 예. 아니 청취자가 상을 준다니까. 그러니까요. 야, 진짜 순발력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오징어 네. 튀김을 좋아한다. 아. 야, 아무나 못하는데. 네. 이 배종찬 수장도 영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진짜 배우의 길로 가지 이렇게 정치 평론에 그러면은 가게 제가 됐어요. 그래? 뭐 에미상이든 뭐 다 썰었겠죠. 네. 자제해 주시고요. 네. 자, 이니셜로 갑니다. Y에게 체리 따봉상을 드리고 싶네요. Y. Y. 어느 정도 예. 나옵니다. Y에게 체리 따봉상. 무슨 K에게 공무원 시험 합격. 합격 인도상.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YK 그러니까 무슨 진짜 어디 소설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K에게 연락이 없었다. 사흘 동안. 자제하시죠. Y에게 처가 지킴이 공로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Y. 네. 윤석열 대통령 아니죠? L에게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굴까요? L. 네. 성이 L로 시작이 되면 뭐죠? 리준석. 이재명 대표도 있죠. 이재명. 그렇죠. 예. H에게 왕싸가지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H. H. 누구죠? H네요. H. H 누굴까요? 모르겠다. 네. K에게 피닉스 불사조상을 드리겠습니다. K.
네. K 정치인은 아니지만 K에게 표절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주겠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예. 가닥이 나오네요. K에게 꼬자상 강원랜드 측근 꼬자 아, 의혹 대통령실 측근 아들 꼬자. 예. 예. K에게 꼬자상. 상 이름이 아주 H, 신박합니다. H가 좀 꼬자상. 궁금하네요. H가 누구지? H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청취자분들은 아실려나 H. 모르겠네. 김현우? L에게 확고하게 밀어라상. L에게. 아, 역시 리 씨 같은데요. 예, 예. 누군지 대충 서로 상상해 보는 네네. 걸로 하고. 감 잡았어. 네. 자, 정상 기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 시작부터 삐걱대는 국민의힘 비대위입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선임을 발표를 했어요. 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가장 주목이 됐던 사람은 지난 6일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주기환 네. 전 비대위원. 그렇습니다.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난 주호영 비대위에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두 번째로 비대위에 근데 이름을 고사를 올렸었는데요. 했다면서요. 네, 뭐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예. 어쨌든 고사를 직후에 바로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그리고 이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또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그랬군요. 참여를 하고요. 또 원내에서는 대구의 3선 김상훈 의원, 그리고 역시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검찰 출신의 정점식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네.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도 몇 번 출연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네네. 네, 네. 근데 배 수장님, 주기환 전 비대위원 왜 고사를 했어요? 사임을 했습니까? 부담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원도 다분히 윤심 성격이 뚜렷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기한 전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정말 윤심 중에 윤심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에도 나갔었고 또 2003년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 주기한 전 비대위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윤심이 센 거 아니냐, 세게 반영되는 거 아니냐 비대위에 가뜩이나 뭐 윤 대통령은 당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주기한 전 비대위원이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비대위 순항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드린 대로 뭐 첫 인선부터 지금 삐그덕거렸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대위가 친윤계로 채워졌다 뭐 이런 또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혁신을 위한 비대위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낮고 좀 앞으로 그렇다면 또 순항이 어렵다라는 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준석 예. 대표의 전 대표인지 현 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처분 신청 이제 심의가 있잖아요. 심의죠. 내일. 예. 내일이 심의일이고 결과는 뭐 내일 안 그렇죠. 나올 내일이 것 아니- 같고요. 내일이 아니고요. 지난번 경험을 해본다면 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내일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첫 번째처럼 직접 나가서 관련된 내용을 재판부에다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느냐 여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1차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가 또 상당히 화제를 모았거든요. 그런 관련된 탄원서가 이번에도 재차 전달이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내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달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인용이 나오게 되면 방금 전에 비대위원을 소개해드렸지만 사실상 비대위 효력 정지까지도 지금 신청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은 1파가 아니라 만파, 그러네요. 뭐 100만파, 1000만파 상황이 되는 거죠. 판사도 이제 똑같은 판사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정상 기자. 네. 이준석 대표가 말이에요. 물난리난 그 포항에서 봉사활동한 사진이 나왔어요. 네, 이 김병우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이제 포항이 지역구인 의원인데 이분이 SNS에 이 이준석 대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포항 수해 현장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사진이었는데요. 김병우 의원은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 포항 대송면 제네리 수해 현장을 살피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말 우연히.
네, 정말 우연히 이게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제 본인이 서 있는 장면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리어카를 끌거나 물건을 나르는 두 장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방송에도 출연을 했던 이번에 비대위원회 선정이 됐죠. 김종혁 이제 당 비대위원입니다. 비대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정천이구나. 예? 정천. 정치적 천재구나. 그걸 또 줄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커와이 소장도 우연히 이런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준석 전 대표의 봉사 사진의 진정성에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사진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사진 찍힌 걸 좀 연출한 거 아니냐.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수호 현장에 가면서 상당히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말 그대로 정천이구나. 정치적 천재가 네.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천. 네. 무슨 아호 같아요? 정천이니까. 그죠? 네. 정천 이준석? 예. 저도 그러면 배종찬 소장님한테 호를 하나 지어드릴게. 네. 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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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론의 천재. 그렇죠. 기분 좋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자고 오면 이후에. 네. 자,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휩쓴 기념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 한 명한테 어떤 상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는데 자, 정치인 이름은 직접 거론 안 하고요. 이번에도 이니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H 누군지 모른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한 청자께서 H를 모르다니 크크크. 몰라요? 그래도 떠오르는 사람이 H. 없어요? 예. 자, 각자 떠올리는 걸로 하고. 네. 자, Y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개사과 상을 Y. 예. K에게 도이치 모터스 홍보상을. 예. 자, 또 K에게 지인 취업률 증가상을. 예. Y에게 술상 주고 싶어요. 그냥 메달상이 아니고 상. 술상. 네. H에게 막가파상을 주고 싶네요. 여기 또 등장했습니다. H. 이러니까 누군지 감이 오는 것 같네요. L에게 잡아떼기상을 주겠습니다. L. 잡아떼기 L? 잡아떼기 L. 모르겠네요. 네. J에게 좋은 말, 바른 말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씨가 얘기하는 거 J. 예? 아니겠죠? 누구죠? 정진수 비대위원님. 지금의 전국을 만드는데 수고한 정치인 모두에게 밉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문재인 정부 겨냥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네,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정부가 오늘 발표했는데요. 이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이 전기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했던 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에 이 전반적인 부실이 있었다 이런 발표였는데요. 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또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 부당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이 조사는 전임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2곳만 찍어서 이제 관련 점검을 벌여왔었습니다. 그 결과 적발된 위법 부당 사례가 2,200여 건이고 부당하게 대출 지급된 자금은 총 2,600억 원. 그리고 이 중에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이 부당한 금액이 1,800억 원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한덕수 총리까지 직접 공세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정상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비리 1,800억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다면서 한덕수 네. 총리가 직접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양광 사업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미 예정된 수준이다 뭐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비판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대체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잇따를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고요.
이 감사원이 그 1차장에 이 태양광 비리 감사를 맡았던 김경호 차장을 선임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예정이 돼 있었다. 그리고 감사원은 지금도 이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사업 감사에 들어갔고 또 세무조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자 여러분께 누구에게 어떤 정치인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한 분만 더. K에게 엉터리 박사상을 수여하노라. 예, K에게 엉터리 박사상. 자,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도 정치인 한 명에게 상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정치인에게 어떤 상을 주고 싶은지 한 줄 평을 요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등카발 밑에 해주세요. 3, 2, 1. 오징어 튀김상 국회의원 전원 이러다간 다 죽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야, 오늘은 뭐 거의 천재적이다. 평천이야. 예. 평천 배종찬. 예. 평론의 천재. 야, 오늘 오징어 튀김으로 그냥 애미상하고 썰어버리네요. 딱 고영수 어울려가지고. 배우의 예. 이러다간 다 죽어. 자제하세요. 네.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이니셜로 해야 되죠? 네, 제이에게 주한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다는 좀 거잘 그냥 모르겠는데. 트시는 것 같은데요. 뭐죠? 제이에게 주한상? 네. 제이가 누구죠? 뭐 제이가 누군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의욕적으로 네.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셨는데 아, 지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아. 네. 자, 한 청취자께서 19행님 재충전하시더니 더 웃겨 미쳐. 저를 웃게 만드신 평천 배종찬 네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했습니다. 쇼입니다. 뉴스.